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과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 과연 내가 헤어질 때가 됐는가? 그러니까 그 인연이 다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인연이 다 됐다면 내가 그 인연이 다 된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인연이 다 된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저는 이 인연을 자석에 많이 비유를 해요. 자석이라는 게 어떤 거죠? N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S극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뭐 특별한 어떤 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자체와 그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그 강한 끌림. 그래서 인연이 깊을수록 굉장히 큰 자석이 서로 착 붙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는 것. 저는 그 힘이 바로 인연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찰싹 달라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게 되겠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연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석의 그 자성을 잃어버린 자석처럼 서로 점점 그 끌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를 그 관계의 속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쁘자마자 그도 같이 기뻐요. 기쁨의 속도가 똑같은 거죠. 내가 슬펐을 때도 똑같이 슬퍼져요. 그렇게 같이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뭔가 잘못을 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잘못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이 끌림이 점점 사라질수록. 그러면 누군가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3배속, 4배속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너무나 기뻐요, 지금. 근데 그에게는 아직 기쁨이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내가 아무리 슬퍼도 그에게는 아직 슬픔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뚜렷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뭔가 재밌는 걸 해도 너무나 느리게 재밌는 걸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조차 그 존재감조차 되게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것처럼 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의 속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속도에 맞춰서 서로가 만의 질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N극과 S극이 서로의 자성을 잃고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둘의 관계도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랬을 때, 근데 이런 게 어떤 권태기가 와서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일상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인연이 다 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연이 다 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헤어지게 되죠. 어떤 계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뭐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질 때도 우리는 내가 정말 잘 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헤어지지 말아야 될 때 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이런 헤어짐을 통해서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잘 헤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인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친구와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연이 다 하지 않았어요. 아직 채워야 될 인연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서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게 됐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지금 없는데도 마치 옆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여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의 짐처럼 나에 계속 얹혀서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정말 이걸 잘 헤어진 걸까?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어진 그 사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억울해하고 뭔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헤어진 것 자체로 싸우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아직 그 인연의 양을 다 소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남아있는, 채워지지 않은 그 인연의 양을 채우게끔 그 인연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유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는 거는 되게 잘 헤어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헤어진다라고 하면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잘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어쨌든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비록 헤어졌지만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을 공유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만약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와 함께 했던 그 길었던 시간들, 그 소중했던 시간들, 좋았던 시간들 역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했던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갔던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부정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걸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위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훨씬 덜 중요한 위치, 훨씬 먼 곳으로 점점 그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를 보내는 것, 그런 걸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좋았던 기억들, 혹은 내가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은 나에게 남겨놓은 채로 내가 싫어지기 시작한 그의 존재만 점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멀리 떨어지다 보면 마치 자연사를 하듯이 더 이상 내 눈에 띄지 않는 뭐 그런 존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 만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까지 만났으니까 거의 15년 이상 사귀었던 친구였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게 됐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되게 변화가 없었어요.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생활과 삶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들어가는 그 환경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속도도 변할 것이고, 만나는 사람도 변할 것이고, 그 어떤 삶의 질서도 변해가는 거겠죠. 그 친구가 너는 학생이니까 내가 밥을 살게. 너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잘 모를 거야.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 넘겼을 텐데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뭔가 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같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도 나한테 뭐라 그러더니 너도 뭐 별거 없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 친구의 결점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뭔가 함께 하는 그런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게 꼭 그 친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환경의 차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같았으면 그게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스스로 그 친구를 굉장히 중요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자리에서 조금은 더 떨어진 자리로 조금씩 변화시켰더라면 멈춰져 가는 인연의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속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내가 느꼈던 걸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나는 늘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너도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결국에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랑.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동성 친구랑 서로 만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한 인연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만 생각했던 거죠. 인연이 다 했는데도 헤어지지 않거나 인연이 다 하지 않았는데도 헤어졌을 때 그 관계를 바로 악연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 악연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렇게 내가 헤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헤어진 경우나 아니면 헤어졌어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한 경우, 그 인연이 악연의 관계로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잘 헤어진다라는 건 이 인연이 악연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인연이 닿는다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이 인연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내 마음의 칼을 꺼내서 그 관계를 그 때에 맞춰서 잘 정리할 수 있을 때 인연이 악연이 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연에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야 될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새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잘 헤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헤어져야 될 때를 알고 잘 헤어졌을 때 그 자리에 또 그만큼의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 헤어짐의 방식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되게 매너 있게 헤어져야 된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내가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헤어졌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폭력이 개입돼 있고 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굳이 그 사람과 얼굴을 대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과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위하는 방식으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아도 매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이 헤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헤어지든지 그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내가 겪을 수 있도록 그 헤어짐의 그 순간만큼은 나를 위한 헤어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한 헤어짐이 꼭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헤어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외로 많이 하는 말들이 오래된 친구를 둔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오래된 친구는 오랫동안 같이 뭐 술 마시고 놀고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의 소울메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또 그가 힘들었을 때 진정으로 내가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관계의 오래된 친구를 말하는 거죠. 어, 그런 친구가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않았나? 혹은 내 인성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오래된 친구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연도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의 그릇이 클수록 굉장히 큰 인연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인연을 담아냈다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자기 같은 인연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1시간짜리 인연, 하루짜리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때의 인연의 그릇은 바로 마음의 크기가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크기가 크고 그 마음의 밀도가 강할수록 그 힘이 강할수록 그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인연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서로 노력을 하고 내가 참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 줬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서로 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뭐 마음의 크기가 작고 인연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좋은 친구가 없다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건 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맺고 있는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 그런 것들이 다 인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책들을 버리지 않고 뭐 40년 정도 된 책도 있죠. 그 책들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그리고 지금도 틈틈이 그 책들을 읽어요. 그 책들 속에는 그 어렸던 내가 적어놨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그 시절, 그때의 나로 돌아가기도 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에게는 굉장히 그 오래된 좋은 친구가 그 오랫동안 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그 책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진정성을 다해서 굉장히 소중히 다뤘던, 그리고 서로 그렇게 소중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줬던 뭐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진정성, 내 진심을 다해서 그를 대하고,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대상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간이 되게 오래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다라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오래된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내가 그런 친구가 정말 없다라고 해도, 그런 어떤 대상도 없다고 해도 지금부터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인연의 크기를 스스로 넓혀 갔을 때 역으로 마음의 그런 밀도, 마음의 힘도 더 커지고 더 좋은 관계,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는 사실 매일 어제와 이별하고 헤어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매일 이별하고 헤어져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헤어져야 내일이라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내가 너무나 슬프게, 가슴 아프게, 혹은 너무나 부당하게 어떤 이별을 당하고, 혹은 내가 이별을 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별을 해야, 헤어져야 그 빈자리로 또 새로운 인연,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의 희망으로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